안녕하세요. 창업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내용으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300만원 지급에 대한 도움되는 정보가 있어서 관련한 질문과 답변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지자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서 핵심적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사이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즉슨 2021년 1월 1일부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그리고 구직활동 이행 확보, 그리고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의 골자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게 되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분점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요.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을 합니다. 즉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에 해당이 되시면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으로 보게 되면 1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그리고죠,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선발형은 앞서 보셨던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 즉 18세부터 34세 중 중위소득 50에서 120%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죠. 취성패라 그랬죠. 취업성공 패키지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즉 저소득층 15세부터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 계층 또는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이 되고 청년, 그리고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특정 계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지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원 유형을 봤을 때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가 있고요.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최대 300만원이죠.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 FAQ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인데 총 27건의 FAQ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2021년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죠.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역시 불가합니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이유인즉슨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검토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죠.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살펴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신촌인의 1촌인의 부모, 자녀로 한정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계혈족이죠. 직계혈족. 본인, 신청의 배우자, 그리고 1촌인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구 단위를 판단하는 범위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참가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대학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또 중요한 질문이죠. 중위소득 50% 산정은 뭐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중위소득 100%, 즉 기준점이죠. 중위소득 100%에 대한 그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를 산정하는 기준을 봤을 때 보통 4인 가구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가 49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240만원 이하이면 중위소득 50% 산정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 대한 부분과 중위소득 120%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 촉진 수당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유형에 대해서 구직 촉진 수당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구직 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2회 이행해야 되는데, 관련된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돼야 되겠죠.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관련된 면접,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특강 등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활동은 50%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00만원씩 3개월이 아닌 50만원씩 해서 6개월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연중 상시로 지원을 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그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마지막 질문인데,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해서 현재의 고용서비스 지원기관, 즉 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진 경우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주요 FAQ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이 되는 생생한 정보 그리고 좋은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